네,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희망의 메시지, 실종 경보 문자의 중요성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 그리고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규현 대표,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실종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 두 분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실종자 찾기 전문가이신데 먼저 교수님, 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실종자를 좀 찾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 민원실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민원실에 갔더니 이제 원래 민원실은 고소 고발을 주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곳이고, 근데 저에게 이제 가족 찾기 업무가 또 하나 있는데 전임자가 한 10건 정도를 저한테 물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업무가 헤어진 가족 찾기 업무는 보이지 않을 정도 작은 업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10건을 살펴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아픈 이산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일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부전에 막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잘 찾아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실종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해서 2002년도에 업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재직 시절부터 뭔가 심각성이나 안타까움에 공감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군요. 예. 대표님께서는 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1994년도에 제 딸아이를 실종당하고 그 딸아이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실종 아동이나 실종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 경찰을 대행해서 아이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오지라든지 또는 어디 섬 여기까지도 직접 그래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팀을 꾸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리 경찰에서 이런 수사가 진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서 한 30여 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실종 경보 문자거든요. 이게 2021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실종 경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뒤부터 이게 실제로 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실종아동 경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2013년도만 해도 되게 이제 회장님도 계시지만 소극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예. 너무 소극적으로 했는데 201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엠버 발령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귀찮아한다고만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자 발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 실종자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관심도 부여하고 해서 많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문자를 받는 걸 또 싫어하는 부분도 예.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자 발송도 그러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화해서 하자 하고 작년에 경찰청하고 이렇게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아직도 일선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실제로 체감이 되십니까? 이게 문자 경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관심의 일환이다. 예. 이 문자를 받음으로써 실종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걸로 실효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만나보면 너무 남발을 해서 귀찮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과 달리 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아보니까요.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12,000건, 전국적으로는 이게 48,0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진 거죠. 예전에는 뭐 아이가 몇 시간 안 돌아도 뭐 그냥 친구 집에 있겠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사회가 좀 강팍하고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만 늦어져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실제로 좀 찾는, 집으로 돌아가는 실종자는 좀 얼마나 됩니까, 교수님? 이제 작년에 제가 경찰청 데이터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 우리가 실종 아동 등 하면 지금 그 18세 미만 아이들,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종 아동,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이들 중에서도 6살 이하 아이들은 지금 그 사전 지문 등록 이런 제도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실종자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이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없어진 건들이 이제 접수가 되는 건들이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게 치매 노인과 정신장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초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어르신 실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그 가출 청소년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나이도 어리지만 어떤 가정의 해체, 가정 불안, 또 친구 어떤 학대, 학폭 문제 때문에 가출한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근본적 원인부터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우리가 실종 아동 등에서 그 못 돌아오는 비율은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한 3, 4% 정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예. 3, 4%지만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매년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요. 가출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뭐 다 돌아오고 한 1% 정도 못 돌아오는 그런 형태인데, 1%든 3, 4%든 이 프로테이지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지만 매년 쌓이는 이 인원은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실종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신고가 접수된 뒤에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이게 장기 실종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교수님, 장기 실종의 경우 수색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48시간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은 생명과 그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 같은 느낌. 그렇죠. 골든타임을 봐주면.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언론 인터뷰할 때는 치매 노인 정신장애는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겨울이라든지 어려운 그 대부분 치매 어르신이나 정신장애인들, 지적장애인분들이 발견된 지점이 어떤 그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벼랑이라든지 이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하루가 지나면 거의 사망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적을 해서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예. 실종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 추치가 어려워집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실종자 찾는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은 목격자, 또 증거 자료 확보, 현장의 어떤 그 증거물 이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CCTV라든지 목격자라든지 많은 증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어려워지고요. 특히 이제 장기 실종건으로 몇 년이 지나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 추적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예. 찾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장기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을 찾는 일 절대 포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대표님? 이제 장기 실종이란 결국에 증거나 단서나 그 어떤 수사에서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기 실종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 실종자가 가족들은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
장기 실종 그러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빨리 찾는 것은 골든 타임이나 뭐 시간이 요하지만 장기 실종으로 이어져 버리면 사실은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선에서도 그 수사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발생하면 이 며칠간은 그 일에 좀 치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만 건 이상이라고 보면 수도권이 절반가량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일선 경찰에 하루에 몇 건씩 또 들어와요. 예. 그러면 신고 접수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될 입장이고 또 여기 이 한 건을 가지고 매달릴 수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예산도 이게 이제 우리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가 보건복지부법으로 있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수색수사와 관련돼서는 경찰청이 공동소관을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어요. 예. 1년 예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경찰청에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DNA 외에는 수사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하는 분들이 경찰관들이 자기 자비로 일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죠. 뭐 일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자비 들여가면서 일해 주길 바란다. 이건 거의 그 우리 정부나 우리 경찰에서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예.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 또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실은 제가 이제 실종자 찾기를 하면서 실종자 가족들 마음을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5년 정도 추적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2013년도에 제가 그 어머님한테 전화했죠. 어머님, 한 5년 지났는데 제가 할 건 다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만 여기서 끝낼까요? 했더니 어머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형사님,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 이후로 절대 포기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종 가족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찾는 게 부모 마음이고 제가 그래서 내가 실종 가족들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많이 반성을 많이 했죠. 네. 예. 잃어버린 가족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종자가 좀 안전하게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 실종자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리고 실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실종 예방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릴 때 사전 지문 등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사전 지문 등록 제도가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시면은 그 아이들의 그 18세 미만 아이들 지적 정신 치매 노인들의 얼굴, 지문, 개인 정보, 보호자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거거든요. 왜 입력을 하냐면 옛날에는 이 치매 어르신이 발견되면 치매 어르신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매 어르신이 치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보호시설로 가시다가 막 옮겨 다니고 정말 가족도 못 만나고 돌아가신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문 등록 제도를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하시면 발견되자마자 바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고요. 예. 실질적으로 사전 지문 등록 제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그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됩니다. 실종자의 어떤 개인 정보, 인상착의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빨리 112 신고를 하시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는 등 이러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견되면 도와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또 요즘에는 보면은 그 아이들을 안전을 보호하는 집 명피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이 밝은 길, 많이 사람이 다니는 길, 그런 길을 안내하고 평소에 실종의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갓 입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 이름, 연락처, 또 이런 그 집 주소를 명확하게 기록해서 아이들 그 목걸이라든지 가방에도 부착하는 그런 것도 실종 예방에 큰 도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쯤 돼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우리 먼저 이건수 교수님께서는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 실종자 찾기 세계 공식 기록 등재라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5,600여 실종 가족을 또 만나게 해주신 걸로 들었는데요. 이게 좀 현직에서 사실은 조금은 물러나 계신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2017년도에 학교 대학 교수로 가게 됐는데요. 예. 지금 이제 경찰관 양성도 하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됐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제가 현직 교수로 가면 실종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했고 하지만 제가 사실 조사를 통해서 찾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면서 대학 교수로 갔고요. 예. 2017년도에 제가 그 주문진에 한 5년 정도를 다녔거든요. 예. 17년도부터 다녀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좀 다녀서 5년 정도를 주문진에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예. 6살 때 그 중국의 93살 먹은 할머니가 6살 때 주문진에서 어떤 분 손에 이끌려서 중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찾아달라. 그분이 이제 따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 조사를 해보자. 예. 그래서 5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눈 감고 주문진에 누가 살고 어떤 집이 있고 어떤 집에 빈집이 있고 다 알겠더라고요. 그걸 다니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그 동생을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현재 그 93살 먹은 할머니의 언니도 살아있고 동생도 살아있고 남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평생 동안 부모 찾기를 원하는 그분의 예. 자녀들이 이제 지금 그 만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언니 동생을 만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소음 풀고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 마지막 한을 풀고 가셨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사실 조사를 해서 가족들을 많이 지금 찾고 또 경찰과 연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다행인 게 뭐냐면 대학으로 와서 실종 논문을 20편을 올렸어요. 오. 그 학술지 등록을 했고 예. 책을 한 7권 썼고 작년에 프로파일러 추적이라는 책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현대 인공지능 등 과학 수사로 실종자를 찾을 거냐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장기 실종 부모님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발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좋은 일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서기원 대표님께서는 현재 실종 아동찾기 협회를 직접 또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협회에서는 실제로 좀 어떤 활동들을 좀 펼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예방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 저희 이제 협회는 실종 부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실종 아동 보호관한 이 법률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 일선에 뛰어서 제정을 했고 예. 그 이후에도 뭐 많은 법을 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한 50여 개 이상을 제가 그 직접 관여해서 강화시키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 협회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보면서 굉장히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어떤 바람이나 또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우리 실종 가족들에 대해서 그분들 아픔을 한번 자꾸 되돌아봐야 되고요. 함께 아파하면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예. 또 실종 가족들의 큰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열심히 쓰신 우리 그 서기원 회장님 실종 가족 모임들의 그런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가족들이 아무래도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선 장기 실종 아이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찰의 인력, 경찰의 관심, 우리 어떤 제도가 있어도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아이를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없는 그 현실 우리 이건수 교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듯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내 아이,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지금 1년 예산이 10억도 안 돼요. 이 예산 가지고 실종 아동 한 명이 발생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으로 우리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찰은 이 업무니까 유일무이하게 형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법권이 있으니까 사법권을 이용해서 최대한 수사를 해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 분께서 더 큰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